예,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학의 변화와 열정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에 합격 입학하면 성공한 인생인가? 대학 졸업 예정자의 절반도 정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인데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백수인 세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대학 입학 성공의 끝이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고3 때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대학 2, 4년을 고3처럼 보내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절대 놀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에요. 대학이란 2년부터 4년까지, 그러니까 4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 인생을 준비하는 장소다. 직업과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 입학하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평생의 인생을 준비하는 4년이 남아있다. 그 4년 동안은 고3 때 입시 준비하듯이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대학 입학의 성공 착각입니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목숨을 겁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하면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 올인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놀아보자. 놀 때 한 학기, 잘하면 1년 이렇게 놀면 되는데 이게 그냥 대학 4년을 호송세월 보낸다 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본인의 나머지 졸업과 동시에 인생이 어떻게 갈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졸업 때 여러분들의 현실, 미취업자의 현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대학이란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 모든 것이 직업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또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는 게 대학생활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기본이에요. 학점 관리는 기본이에요. 여기에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것이 대학생이다. 새내기들은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의 통제, 학교 선생님들의 통제, 영어, 수학의 학습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잘못 세뇌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자녀들의 대학생활에 대학 간섭하지 않아요. 왜?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을 믿고 싶어요. 따라서 새내기들은 해방감에 젖어 있어요. 당연히 강의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부족하고 대학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여러분이 4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라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뭐냐? 고등학교는 시간표가 고정되어 있어요. 대학교는 시간표를 내가 짜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입시를 위해서 주어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학은 내가 정한 꿈을 위해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대학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것이냐? 그 일을,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다. 공강시간이 없죠. 고등학교는 공강시간이 없어요. 대학교는 공강시간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규율과 통제가 따라요. 대학교는 자율과 책임이 따라요.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놀면 안 된다. 왜? 그 뒤에는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의 대우를 받습니다. 대학교는 성인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또 교수님들도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주고 있죠. 최근 취업 희망자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생들 저학년 때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필수 과목으로 들어서 한 학기 16주 32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2, 3학년 때 경력관리합니다. 그리고 취업 행사 캠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4학년 1학기 때 실전 같은 16주 강의를 들으면서 취업 도전을 합니다. 왜? 4학년 2학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보면 이 수업만 7, 80시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을 보면 입사 지원서부터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면접까지 듣고 싶은 사항을 너무 잘 알고 대처해요. 확실히 차별된 지원자입니다. 그러나 한 학기 16주 강의 수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32시간 투자했다? 너무나 평범한 지원자예요. 수강하지 않은 자, 취업 과목인지도 몰라요. 취업전팀이 어딘지도 모르고 취업 과목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전형에서 보면 사회를 너무 모르고 답답해요. 동문서답해요. 계속 면접하다 보면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 같습니다. 결국은 면접관에서 질문을 포기해요. 연구 대상자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그런 사람을 변사또라고 얘기해요. 변사또라가 뭡니까? 변태사이코 또라이를 변사또라고 얘기해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4년 동안 저학년 때부터 다른 학생들은 취업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이렇게 취업 준비한 사람들 보면 어느 대학교에서 이 토목공학과 출신자인데 건설회사에서 한 명의 지원자를 뽑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명을 보내는데 이 4년 동안 7, 80시간 투자한 친구는 토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성적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취업 과목의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면접관이 뭘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 입사지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은 이런 취업 과목을 듣지 않고 학점이나 영어가 잘 돼 있어요. 스펙 관리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목을 안 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이 고민한 거예요. 2명을 보내달라는데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7, 80시간 투자한 학생이 난 성적이 안 좋고 영어가 안 좋지만 한번 난 좀 보내주라. 그래서 선생님이 오케이. 한 학생은 토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 관리가 잘 돼 있는 이 두 사람을 면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했대요. 이 학생은 그냥 면접만 보게 해줘라. 네. 성적과 토익이 없는데 그냥 면접만 보게 해줘라. 그렇게 좀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면접에 대해서 너무나 면접 준비라든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학점이라든가 토익 점수가 높은 애는 떨어지고 이 7, 80시간 투자한 애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놀래갖고 전화했어요. 아니, 왜 이 학점이라든가 스펙 관리가 잘 된 친구는 떨어지고 왜 학점과 성적 관리가 안 되는 친구는, 토익이 안 좋은 친구는 왜 합격했냐? 우리는 토익 현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성적, 눈치코치 재치로 이 사회는 사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나 영어 점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 이 친구를 뽑았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랑하는 후배다. 꼭 이야기하세요. 너 이 강의 꼭 들어? 이렇게 꼭 이야기하세요. 제가 각 대학교에 저학년 가서 강의를 해보면 1, 2학년 학생들이 3분의 1은 너 왜 이 수업 듣니? 편해서, 학점 따기 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선배들이 너 1학년 때부터 이거 강의 꼭 들어? 이거 안 들으면 나같이 후회한다? 이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내가 선택한 이 대학교에서 졸업하면 제대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래서 3분의 1 정도가. 이게 세 구분이 돼요. 각 대학교에 너 이 수업 왜 들어왔니? 이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왜 들어왔니? 이 수업 왜 듣니?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세 종류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배가 있으면 너 이 강의 꼭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훌륭한 선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친구들이 뭐야?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예요. 4학년 때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사면초가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4학년 때 이런 친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었어요. 취업 스펙을 다시 준비한다면 어떤 학년으로 가고 싶으냐? 구직자 49%가 고3으로 되돌아가서 취업 준비 다시 하고 싶다. 대학교 1학년에 고3으로 되돌아가서 취업 준비 다시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취업 과목을 듣고 인식을 바꿔서 취업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학기가 변했죠. 과거의 4년제 학생들 학기가 8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공 8학기였어요. 3년제 학생들 전공 6학기,
2년제 학생들 전공 4학기. 근데 지금 4년제 학생들은 뭐냐? 변화가 됐죠? 전공 8학기, 취업준비 8학기. 왜? 여름방학, 겨울방학 8학기. 그래서 요새는 16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6학기, 8학기가 아니에요. 4년제 학생들 8학기가 아니에요. 16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생들 전공 4학기, 취업 준비 4학기. 그래서 8학기라고 얘기해요. 대학의 학기가 변화됐다. 요새 대학에서 8학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16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취업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한다니까요. 야. 그래서 스펙 벼락치기, 대학생들 더 바쁜 여름방학이래요. 방학이 더 바빠요. 제가 이렇게 방학에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놀자판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제가 고시원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와서 오직 영어에 2달 동안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학교 때 영어만 못하니까 전공 수업 들어야지, 레포트 써야지, 프로젝트 해야지 너무 바쁜 거예요. 영어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2달씩 고시원에 이런 데 와서 24시간, 정말 15시간씩 매일 영어만 하는 친구들 봤어요.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바쁜 여름방학, 이미 10년 전부터 더 바쁜 여름방학이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언론에 났다. 지금은 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16학기가 딱 맞습니다. 3학년 취업준비의 중요성과 현실이에요. 이 친구는 3학년 2학기 12월 달에 30시간 취업 강의를 수강을 해요. 프로그램을 4학년들 용인데 3학년 2학기 학생이 12월 달에 방학하자마자 이 강의를 와서 들어요. 1월 달에 핵심 10문제를 완성을 했는데 2월 달에 핵심 10문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강의하겠습니다. 2월 달에 한국 NI 인턴 합격합니다. 3월 달에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준대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미 4학년 1학기 때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줬어요. 나중에 인턴 생활한 동기들이랑 자기소개 나눠보니 제 자기소개서 가장 특별하고 읽는데 몰입된다고 제 자기소개서를 탐내더라고요. 누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핵심 10문제를 공부한 사람들. 강사님의 핵심 10대 과제물과 면접 스킬 마음가짐 덕분이다. 인턴 혜택으로 3월 입사지원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받았다. 언제? 2013년도에 8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학년 2학기 끝난과 동시에 입사지원서 겨울방학에 완성해서 4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난과 동시에 취업에 도전해야 된다.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의외로 9월 달에 넥타이하고 출근합니다. 저번 학기 강의 들은 학생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래된 자료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 내가 이런 증거를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동아대학교 국문과 1학년 학생인데 1학년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학교 취업 프로그램 참여, 부산연합 대학생 광고연구회 가입, CP 봉사단 가입, 가온누리 봉사단 가입, 신문잡지 속독스터디, 백스코 유학이민 박람회 도우미, 동아대 교지 68호 발간, LH 공모전 참여. 누가? 1학년 1학기 학생이 스카이대가 아니에요. 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 투표를 향상을 위한 지방선거 PT 참여, 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지방선거 PT 참여. 이게 누구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이 여름방학에 또 부산 바다축제 자원봉사하고 거기 보면 서울여행, 부산 동아대 교지 편집위원회, 부산시 한의사협회 이런데 경쟁 PT 이런 거를 여름방학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까지 이 정도로 경력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취업 경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1학년 1학기 때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과 그리고 여름방학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되면 얼마나 많은 스펙 관리할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편지 온 게 막상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자기소개 쓸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이렇게 경력관리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얘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남의 자식이지만 업어주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제 카페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제가 앞에 해놨죠? 저한테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제가 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되면 어떤 인간이 된다는 거 왜 그리 강조하냐? 다른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참 멋진 사나이에요. 진짜 남자예요. 대한민국의 남자예요. 1학년 때 취업 강의를 수강하고 군대 가서 고민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왜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취업 강의 프로그램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전북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입대를 해서 전역까지 10개월 남았다.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시간도 많고 생각도 많아져서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 1학년 2학기 나이 몇 살에 학점관리 영어 공부 2학기 때 필리핀 교환학생 3학년 1학기 때 제2국어 학점관리 4학년 1학기 때 인턴 학점관리 4학년 2학기 때 LG 디스플레이 취업을 하고 싶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서 제대를 1년 정도 10개월 남겨놓고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남자입니다. 진짜 남자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도 아무 생각 없다. 참 연구대상이라고 제가 강의 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다. 너는 연구대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환학생 가야 되느냐? 언제 가야 되냐? 저는 3학년 때까지 무조건 다 스펙 관리는 맞춰야 된다 라고 제가 답변해 줬고요. 편입은 해야 되냐? 편입할 시간에 취업 준비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편입할 시간에 취업 준비하면 더 쉽습니다. 군대 다녀온 진짜 사나이 입사 때 유리하다. 제가 군대 꼭 빨리 갔다 오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87%가 긍정평가한다. 왜? 적응력, 책임감, 강점으로. 그러니까 군대에서 갔다 온 친구들은 눈치코치 재치. 이 사회는 눈치코치 재치예요. 이 눈치코치 재치를 배워온 데가 군대예요. 그래서 채용 시에 그러니까 병역을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입사 지원서를 내면 의외로 많이 떨어져요. 왜? 지금은 그냥 95%가 90% 이상이 군대를 가니까.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40%밖에 군대를 안 갔어요. 자원이 많아서. 지금은 90%가 넘게 가잖아요. 지금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왜 면접관이 고민합니다. 왜 군대를 안 갔다 왔지? 뭐가 문제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버려요. 남자들 꼭 군대 갔다 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펙 대신 이젠 군팩이다. 군대 스펙이다. 우리나라 95%가 군대를 갔다 온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입사 지원서부터 불리하게, 물론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서류 불합격시킵니다. 이런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책임이 없어요. 그냥 탈락을 시킵니다. 평생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군대인데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군대는 국토 침략자, 국토 방위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취업은 경제 침략자, 경제 방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멋있어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을 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뭐요? 먹고 사는 경제 방위, 글로벌 시대의 경제 방위, 전쟁을 하는 곳이다. 먹고 사는 전쟁을 하는 곳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국방의무는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캥거루족 어때요?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을 없으며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미혼자, 니트족이라고 하죠. 예. 부산 경성대 학생입니다. 예식사업부 학생인데 4월쯤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2학년 학생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180도 틀렸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학점이 4.3까지 올렸다. 2배나 올렸다. 대단하죠.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우리 주위의 선배, 동료들은 이렇게 이미 생각을 바꾸고 있다.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엊그저께 일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 학생은 뭐예요? 5월 달에 뭘 해야 되겠다.
7월 달에 뭐 해야 되겠다. 8월 달에 뭐 해야 되겠다. 7, 8월 달에 여름방학에 뭐 해야 되겠다. 6월부터 12월까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가? 2학년 학생입니다. 또 서울대 학생들이 취업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만 취업 캠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 캠프를 하고 있다. 성공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K대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2008년도에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강의를 끝나고 가는데 운동장에 막 따라오면서 잊어먹지도 않아요. 캔커피를 가져오면서 강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 저 선생님 강의 13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들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수능이 접수가 좀 안 좋아서 편입하려고 이 K대학교에 식품공학과를 입학했다는 거예요. 편입할 생각에 학교에 대한 애착도 없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냥 군대를 자원해서 갔다 왔대요. 복학해갖고 1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하려고 취업과 진로라는 이 교양 선택을 수강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편하게 공부하면서 편입 준비하려고. 저 강의 들으면서 아, 편입할 시간에 취업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목표를 설정했는데 CJ 식품사업부하고 풀무원의 목표를 잡고 왜? 이 학생이 뭐예요? 식품공학과 학생이니까. 그래서 CJ 식품사업부하고 풀무원을 목표를 잡았대 2학년 1학기 때. 근데 문제가 뭐냐?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친구들과 올리다 보니까 왜? 걔들은 놀자판이에요. 이런 취업 강의를 안 듣고 목표가 없는 애들은 놀자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마인드가 약해지고 목표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취업과에 문의를 했대요. 취업진퇴 문의해갖고 누구누구 강사님 언제 오냐고. 그래서 그 시간에 와갖고 매 학기 내가 3-4번씩 가니까 그 3-4번씩 와서 청강을 했다는 거예요. 수업은 어떻게 하고 대리 출석시키고 이걸 와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13번을 들었더니 취업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취업에 대한 열정과 긴장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실천을 했던 사례를 얘기하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식품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기업에 방문했대요. 그 목표 기업에 갔더니 부스 앞에 도우미들이 안내하더래요. 도우미들하고 사진 찍고 또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영업부라든가 마케팅부 직원들이 나와서 상담하더래요. 거기서 저 K대학교 식품공학 학생인데요? 이러면서 상담하는 거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또 뭐 했니? 2학년 2학기 때 겨울방학에 전국 일주 하이킹 하는데 목표 기업에 다른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하이킹 떠나는데 얘는 목표 기업에 회사 깃발을 만들어 갖고 하루는 CJ 깃발을 만들어서 자전거 뒤에 달고 다니고 하루는 풀무원 깃발을 달고 뒤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남겨놓은 거예요. 전국 일주 다니면서. 또 뭐 했니? 3학년 2학기 때 과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응원기를 갖고 흔들더래요. 근데 얘는 목표 기업이 있으니까 CJ와 풀무원의 회사 깃발을 만들어 갖고 그 과 학생들 앞에서 응원을 그걸 다 흔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친구가 나는 뭐냐면 나 졸업하면 나 여기 입사하고 싶어. 그거 가지고 그 깃발을 응원했어요. 그걸 다 사진을 남겨놨어요. 나중에 결국은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2개 회사 다 합격하는데 4학년 2학기 때 모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 학생이 면접에 갔더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입사하겠다고 지원한 동기가 언제냐?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되게 준비한 게 뭐 있냐? 근데 다른 학생들은 말로만 하더래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기사를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하더래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 학생은 어땠을까요? 저 2학년 1학기 때부터 기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야? 2학년 1학기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는데 그러면서 의심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 사진을 귀사에 식품박람회에 와서 도우미들하고 뭐 이렇게 영업부장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전국 일주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 체육대 때 응원할 때 사진 찍은 거, 이거를 다 오픈한 거예요. 보세요. 맞잖아요. 저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기사 입사하고 싶어서
매 상반기, 하반기 목표 10분방 내에 와서 받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2학년 2학기 때 정글주 하이킹할 때 이렇게 했고요. 내가 입사하겠다. 하이킹하면서 난 G사 입사하고 싶다. 3학년 2학기 때 우리 학생들한테 나 여기 입사하고 싶다. 그래서 회사 의건했습니다. 안 놀랄 면접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말로만 얘기하는데 다 증거 갖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2군데 다 합격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입학할 때 인서울대학 배지가 부러웠는데 4년 만에 인생 역전해서 기쁘다. 그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로 채용계획이 다 취소되고 연기됐어요. 목표 없이 편입했다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취업에 당황했을 텐데 내가 강사님 얘기 듣고 2학년 때부터 취업에 올인한 것이 인서울대학 학생들도 못 들어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고맙다라고. 그래서 제가 캔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례고 여러분들이 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라고 하는지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다 증거를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만의 차별화되는 핵심 역량 보고서 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도 가면 Y대학교, 영남대 아닙니다. 그 남학생이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취업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화 입사 지원서인데 지금은 핵심 역량 보고서를 이거를 강의를 청취합니다. STS 중공업을 목표로 했대요. 3학년 1학기 때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에 대해서 다시 청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연구해갖고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완성해갖고 왔는데 STS 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이거 갖고 도전하면 될 텐데 11월 달에요. 너 4학년 2학기 11월 달인 줄 알았어요. 너 이거 갖고 도전하면 된다 그랬더니 지금 3학년 2학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든 거. 업어주고 싶었어요, 진짜. 예, 이 학생이 1년 후에 모 은행으로 출근합니다. STS 중공업을 목표로 했지만 서류를 냈더니 은행도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저한테 온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온 편지입니다. 이 학생이 나는 선생님 강의를 자료를 촬영했던 학생이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도 만들었고 또 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핵심 역량 보고서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 학생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합격을 해서 나중에 모 은행으로 출근합니다. 너무나 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생 학년별 진로 준비 사항입니다. 1학년 때 진로 및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면 참 많습니다. 1학년 때 뭐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학년 때 기초실력에 주력해야 되고 전공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직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학년 때 구체적인 취업 준비에 몰입하셔야 돼요. 4년 중에 가장 바쁘고 어려운 시기가 3학년입니다. 나는 1년 남았네? 큰일 날 소리입니다. 4년 중에, 대학 4년 중에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가 3학년이다. B학점 이상은 유지해라. 4학년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4학년 2학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4학년 1학기 3월부터 취업 도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써놓은 낙서예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대요. 세계적인 석학이 될 사람들이, 그 수재들이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대요. 4년 후를 생각하지 말고 40년 후를 생각해라. 지금 여러분한테 전 얘기하고 싶은 게 40년이 아니라 100년 후를 생각해라. 왜? 여러분들은 130년, 150년을 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누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 써놓은 낙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해요. 아, 나도 나 모르는 학생들이 이미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16학기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16학기인지, 왜 다른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성공취업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학의 변화와 열정적인 학생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 때 뵙겠습니다.